바다는 생명의 보고라고 불릴 만큼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생명체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생명체들이 이 광활한 공간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지의 공간은 우리의 삶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다를 구성하는 해양 생물들은 어디에서 살고 어디에서 오며 또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후대응 생태연구부의 김성 박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남해 마산 등지에서 정어리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과거를 돌아보면 정어리는 한때 매우 흔한 어종이었습니다. 실제로 1937년에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정어리 단일 어종으로만 무려 139만 톤이 어획될 정도로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1940년을 기점으로 정어리는 갑자기 자취를 감췄습니다. 근래 나타난 정어리 대규모 폐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906년 10월 함경남도에서 정어리 대량 폐사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22년 이후 매년 남해에서 대규모 정어리 폐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만 국한되지는 않았습니다. 2023년 일본 홋카이도에서도 무려 수천 톤에 달하는 정어리떼가 폐사하면서 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폐사한 정어리는 단순히 방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악취 문제는 물론이고 톤 단위로 쏟아지는 정어리를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결국 폐사한 정어리를 치우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어리들이 왜 연안으로 몰려드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죠. 해양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지표 생물을 대상으로 설명하면 이들의 생활사, 즉 어디서 태어나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가장 많은 연구가 수행된 해양 생물은 아마도 어류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 딱 하나만 선택한다면 바로 물고기의 산란장을 찾는 것입니다. 산란 시기의 물고기는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마치 철새가 계절에 따라 북상하고 남하하는 것처럼 물고기들도 산란장을 찾기 위해 계절별로 이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을 전어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어는 가을철에 가장 많이 잡히는 어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가을이 아닌 겨울철에 전어가 더 많이 어획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고기의 산란장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산란 증거인 물고기의 알, 즉 어란을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입니다. 어란이 발견된 곳을 산란장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후변화에 따라 변하는 어류들의 산란장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물고기의 알을 형태적 특징만으로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산란장 정보가 명확하게 밝혀진 어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어란의 시공간 분포 정보가 축적된 어종은 멸치와 엘퉁이 단 2종에 불과합니다. 이는 이들 어란의 형태적 구분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DNA 바코드 분석 기법이 활용되면서 어란의 종 동정이 보다 정확해졌고 이제는 대량으로 혼합된 어란을 분석할 수 있는 DNA 메타 바코드 기술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의 도입을 통해 이제서야 우리는 어류 산란장을 보다 체계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DNA 메타 바코드 기법은 과학수사와 유사합니다. 과학수사대가 범죄 현장에 도착하면 이미 오염된 환경에서 혈흔이나 담배 꽁초와 같은 단서를 수집하죠. 이 과정에서 범인의 DNA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생물들의 DNA도 함께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이러한 혼합된 DNA에서 범인의 DNA를 증폭시켜 신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DNA 메타 바코딩을 활용하면 물고기를 직접 잡지 않고도 그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서식지에서 배설물이나 점액 그리고 다양한 분비물을 배출합니다. 이러한 흔적 속에서 물고기의 DNA가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이 DNA를 분석하면 마치 범인을 특정하듯이 해당 물고기가 어떤 종인지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DNA를 환경 DNA, 즉 eDNA라고 부릅니다. 이 DNA는 해양뿐만 아니라 강, 호수, 심지어 토양에도 있습니다. 이 DNA는 특정 어종의 서식지 파악과 어류의 생태계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과학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환경 DNA, 즉 eDNA는 생물을 직접 포획하거나 해치는 일 없이 해당 지역에서 서식하는 생물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eDNA를 수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해양 생물의 경우 주로 바닷물을 요구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바닷물에는 수많은 생물이 남긴 배설물, 비늘, 점액, 세포 잔여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닷물 속에 무수한 생물의 DNA가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는 생물의 종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특정한 유전자 정보를 추출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DNA 바코드입니다. DNA 바코드는 생물의 종을 구분하는 데 활용되는 특정 유전자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DNA 바코드 영역을 찾아 분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술이 바로 PCR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PCR은 원하는 DNA 바코드 영역을 선택적으로 복제하고 증폭시켜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매우 적은 양의 DNA에서도 특정 생물의 존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eDNA와 PCR 기술을 활용하면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해양 생태계 변화를 정밀하게 연구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적 변화를 추적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류의 종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eDNA, 혼합어란 또는 혼합동물 플랑크톤에서 추출한 유전체 DNA를 바코드 영역에 맞춰 PCR로 증폭합니다. 그 후 수없이 증폭된 DNA 염기 서열을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기라고 부르는 NGS 기술을 통해 분석하게 됩니다. NGS 분석 기술을 통해 우리는 DNA를 구성하는 염기 A, T, G, C 서열을 수백에서 수백만 개까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염기 서열의 총량은 수십에서 수백 기가베이스에 이를 정도로 방대합니다. NGS 기술을 통해 생산된 DNA 염기 서열은 기준이 되는 DNA 바코드 염기 서열과 비교했을 때 서열의 차이가 보통 3% 이하면 같은 종으로 판단하며 그 이상이 되면 다른 종으로 구분합니다. 과거에는 종을 구분하는 과정, 즉 종동정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직접 채집해 표본을 분석하던 시절에는 연구자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했으며 종을 확인하기 위해 도감을 일일이 찾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기존에 발견된 생물이라 하더라도 사전 지식이 부족하거나 관련된 종의 정보가 없다면 종을 정확하게 분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DNA 메타 바코딩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면 복잡한 분석 과정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분석된 DNA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양 생태계에서 어떤 종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들의 서식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더욱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신 컴퓨터를 사용하면 DNA 메타 바코딩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이 불과 서너 시간이면 완료될 수 있을 정도로 속도가 향상되었습니다. 과거 수작업으로 며칠, 심지어 몇 주씩 걸리던 종 동정이 이제는 하루도 걸리지 않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게다가 관련 분석 방법들은 대부분 학술지나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된 설명서를 통해 쉽게 연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정밀한 해양 생태계 연구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DNA 메타 바코딩 분석 과정은 몇 가지 핵심 단계로 구성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샘플 수집과 gDNA 추출입니다. 바닷물, 어란, 플랑크톤의 시료에서 생물의 DNA만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PCR, 즉 중화표세 연쇄 반응을 통해
특정 DNA 바코드 영역을 증폭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목표로 하는 DNA 염기 서열을 선택적으로 복제하여 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양을 확보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NGS, 즉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증폭된 DNA의 염기 서열을 대량으로 분석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성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이를 통해 어떤 생물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환경 변화가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DNA 메타 바코딩은 전통적인 형태 형질 기반의 종동종 방법과 비교해 빠르고 효율적이며 매우 높은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DNA 메타 바코딩 기술의 뛰어난 정확성과 효율성은 특히 대량의 시료를 신속하게 분석해야 하는 생태학 분야에서 그 가치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마린 스노로 불리우는 해양 입자에서도 물고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물고기의 이동 경로를 추정하고 이들의 양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DNA 메타 바코딩 기술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정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급감했던 정어리의 어획량이 2011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2,500톤이었던 어획량이 2017년에는 8,100톤으로 2022년에는 12,000톤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무려 48,000톤에 달하며 2011년과 비교했을 때 약 19배가 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1982년부터 최근까지의 조사 결과 정어리의 주요 산란장은 남해 연근해로 확인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DNA 메타 바코딩 기술을 활용한 혼합어란 분석을 통해 2019년부터 동해와 서해 연안에서도 정어리의 어란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최근 들어 우리 바다에서 열대 어종들이 자주 발견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참치로 알려진 참다랑어 뿐만 아니라 황금빛을 띠는 만세기, 점다랑어, 몽치다래 등이 점점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특히 따뜻한 서해 연안에서 다양한 열대어의 산란장이 확인되고 있어 가까운 미래에는 참치나 만세기를 한국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한반도 주변 해역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양 생태계 파악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DNA 메타 바코딩을 활용한 지속적인 해양 생태계 모니터링은 해양 생물들의 산란장 변화나 희귀종 출현을 추적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해양 환경의 변화를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으며 미기록종과 신종을 발굴하는 데도 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흥미롭고 신비로운 생명체들로 가득한 공간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미지의 생물들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해양 생태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욱 복잡하고 광활합니다. 바다는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며 함께 지키고 보존해야 할 미래의 유산입니다. 앞으로도 바다와 해양 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